라오스 한 달 살기, 장기 체류. 오늘은 라오스 비엔티안 한 달 살기 2편입니다. 주제는 월세와 거점 선택, 한마디로 집 구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엔티안 한 달 살기는 집만 잘 잡으면 반은 끝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숙소를 옮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도시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거점을 잘못 잡아서 생활이 무너진 겁니다. 라오스 한 달 살기에서 실패하는 가장 흔한 패턴을 먼저 현실적으로 말해볼게요. 집이 멀어서 매일 이동비가 세고, 집이 더워서 에어컨 전기료가 터지고, 집이 시끄러워서 잠이 무너지고,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일을 못하고, 정전이 잦거나 물이 불안정해서 루틴이 깨집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말이 나오죠. 하루만 살아보고 옮길게요. 그래서 오늘 2편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비엔티안에서 사라지는 집을 고르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사 지옥을 피하는 것. 오늘은 예쁜 동네 추천글이 아닙니다. 여행 초보자 기준으로 거점 선택 시스템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비엔티안 집 고르기의 핵심 공식 3가지부터 잡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집의 가격보다 집이 만드는 누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월세가 저렴해도 에어컨 전기료가 터지면 총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이동비가 세면 월세 아낀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집이 불편해서 밖으로 도망치면 커피숍 비용과 외식비가 늘어나고 그게 또 누수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수면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컨디션 비용입니다. 잠이 깨면 다음날 모든 판단이 흔들리고 결국 돈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월세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관광 동선이 아니라 생활 동선으로 집을 고르라는 겁니다. 생활 동선은 딱 4가지만 보면 됩니다. 장보기, 돈, 일, 건강입니다. 장보기는 마트나 시장이 가까운지, 돈은 현금 인출기나 은행이 가까운지, 일은 커피숍이나 업무할 공간이 있는지, 건강은 약국이나 병원이 가까운지입니다. 이 4가지가 가까우면 비엔티안 한 달 살기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공식은 초보자는 2주 단기로 시작해서 한 달 고정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 달 계약을 해버리면 운이 나쁜 경우 한 달이 벌이 됩니다. 반대로 2주 동안 리스크를 줄이고 데이터를 모은 다음 한 달 고정으로 들어가면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자, 이제 주거 형태를 초보 루트로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공용 숙소, 둘째는 단기 원룸, 셋째는 관리형 숙소입니다. 월세 기준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공용 숙소는 한 달에 25만원에서 45만원, 원룸은 한 달에 45만원에서 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총 비용은 전기료와 에어컨 변동비가 본 게임입니다. 월세가 싸도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총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전기료 구조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 공용 숙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공용 숙소의 장점은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구나 침구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고 단기 체류도 비교적 유연한 편이라 초보자가 탐색 기간을 갖기에 좋습니다. 또 커뮤니티가 생기기 쉬워서 외로움이나 정보 부족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도시 감각을 먼저 잡기 좋습니다. 다만 함정도 분명합니다. 조용함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룸메이트나 이웃 소음 때문에 수면이 흔들릴 수 있고 화장실이나 샤워를 공유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처럼 집중이 필요한 일에는 환경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숙소는 라오스 첫 입국 초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탐색 기간이 필요한 분, 아직 집 고르는 기준이 없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기 원룸입니다. 이게 한 달 살기의 표준형에 가깝습니다. 장점은 내 공간이 생기면서 생활 루틴이 잡힌다는 겁니다. 장보기와 식단 관리가 가능해지고 업무 집중도도 좋아집니다. 특히 재택근무나 글쓰기, 편집 작업을 하는 분에게 원룸은 체류 만족도를 크게 올려줍니다.
그런데 원룸의 함정은 집의 품질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넷, 정전, 수도 같은 기본 기능이 집마다 다르고 계약 조건이 애매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보증금 환불 규정이나 전기료 계산 방식이 불명확하면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또 집이 불편하면 결국 외식과 커피숍으로 돈이 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기 원룸은 최소 3주 이상 체류 예정이고 식단 관리가 중요하며 재택근무나 편집 같은 작업이 있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리형 숙소입니다. 이건 돈으로 안정성을 사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 관리, 보안 같은 기본 서비스가 포함된 형태이고 컨디션 관리가 쉬운 게 장점입니다. 인터넷, 전기, 수도, 품질이 비교적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초보자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월세가 올라갈 수 있고 생활비를 최적화하려는 목적이라면 과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최우선이거나 건강과 수면이 중요한 분, 불편 비용을 돈으로 줄이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이제 동네 선택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NT 안에서 집은 지도에서 유명한 곳을 찍고 고르는 게 아니라 반경으로 고르는 게 더 안전합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유명한 곳 근처만 보고 집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살기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BNT 안에서는 집에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안에 생활 기능이 3개 이상 들어오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생활 기능은 마트나 편의점, 커피숍, 현금 인출기, 약국 같은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최소 3개가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들어오면 생활이 갑자기 쉬워집니다. 왜 도보가 중요하냐면 비가 오거나 더운 날에는 짧은 이동이 곧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걸어서 해결되면 이동비가 줄고 루틴이 붙습니다. 그리고 BNT한 집 선택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생활 변수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음입니다. 오토바이 소리, 도로 소리, 근처 업장 소리는 특히 밤에 중요합니다. 낮에 괜찮아도 밤에 시끄러우면 수면이 망가집니다. 둘째, 정전 체감입니다. 정전이 잦으면 냉장고가 불안하고 업무가 끊기고 수면도 흔들립니다. 셋째, 에어컨 효율입니다. 방 구조나 단열이 나쁘면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지지 않고 전기료만 올라갑니다. 넷째, 동선입니다. 마트, 커피숍, 은행, 약국이 가까운지입니다. 이 4가지는 감성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강변 근처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강변은 산책이나 저녁 루틴에 유리할 수 있지만 강변이 정답은 아닙니다. 생활마트나 병원, 업무 동선이 멀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변은 옵션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생활 반경입니다. 이제 계약 전 체크리스트 25가지를 말로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집 보러 갈 때 이걸 그대로 읽으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비용과 요금입니다. 월세에 포함되는 게 무엇인지 전기, 수도, 인터넷, 쓰레기 비용이 포함인지 불포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전기료는 고지서 기준인지 단가 합의인지 확인합니다. 에어컨을 많이 쓰는 시즌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수도는 수압과 온수가 정상인지 특히 샤워할 때 문제 없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환불 조건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기 퇴실 시 환불이나 위약 규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부담이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둘째, 인터넷과 업무입니다. 무선 인터넷 속도는 낮과 밤 둘 다 체감 확인이 중요합니다. 끊김 여부는 영상통화나 업로드로 테스트합니다. 공유기 위치가 방까지 신호가 안정적으로 오는지 봅니다. 휴대폰 인터넷 연결로 백업이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업무형이라면 책상, 의자, 조명 같은 기본 장비가 있는지 봅니다. 셋째, 상태와 위생입니다. 벌레 흔적이 있는지, 배수구 냄새나 역류가 있는지, 창문 방충망과 틈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냉장고 성능은 장기 체류에서 생존 장비 수준이니 꼭 확인합니다.
침구와 매트리스 상태도 수면과 허리에 직결되니 대충 넘기지 마세요. 세탁 환경도 확인합니다. 세탁기 유무, 공용인지, 근처에 빨래할 곳이 있는지요. 넷째, 소음과 안전과 정전입니다. 밤 10시 이후 소음이 어떤지 직접 체감하거나 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출입문 잠금과 창문 보안도 확인합니다. 건물 보안이 있는지, 출입 통제가 되는지 봅니다. 정전 경험이 있었는지 관리인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비 오는 날 출입로에 물이 고이는지, 침수 가능성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에어컨 위치와 바람 방향도 확인합니다. 침대에 바람이 직격이면 피로가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나 영수증, 메시지 기록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월세 예산 프레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공용 숙소는 월 25만원에서 45만원, 원룸은 월 45만원에서 80만원, 관리형 숙소는 케이스별로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전기료와 에어컨 변동비가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월세 하나로 잡지 말고 세 칸으로 묶어야 합니다. 고정비는 월세와 고정관리비, 변동비는 전기와 이동과 외식 및 커피숍, 비상비는 병원과 약, 갑작스런 이사 수리, 데이터 추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달 살기에서 집 때문에 돈이 새는 대표 시나리오를 기억하세요. 집이 덥고 불편하면 커피숍 체류가 늘고 커피와 간식이 늘어납니다. 집이 외곽이면 택시성 이동이 늘고 이동비가 증가하며 장보기도 귀찮아져서 외식이 늘어납니다. 장보기를 포기하면 외식이 폭발하고 건강과 지출이 동시에 악화됩니다. 그래서 거점은 가성비보다 총비용 최소화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사기와 분쟁 방지, 초보가 자주 당하는 7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전기료 단가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고지서 기준인지, 단가 합의인지, 계량기 확인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둘째, 보증금 환불 조건이 말로만 있는 경우입니다. 퇴실 조건과 환불 시점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셋째, 사진과 실물이 다른 집입니다. 방문 전 사진만 믿고 송금하지 말고 최소한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가장 안전한 건 현장 확인 후 결제입니다. 넷째, 단기에서 장기로 바뀌는 순간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2주 단기에서 한 달로 전환할 때 동일 조건이 유지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다섯째, 수리 책임 공방입니다. 에어컨, 온수, 배수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한 줄이라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여섯째, 정전이나 수압이나 벌레 같은 생활 리스크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관리인에게 불편했던 점 3가지를 말해달라고 역질문하면 반응으로 걸러집니다. 일곱째,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현금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큰돈이 오갈수록 기록이 생명입니다. 최소한 메시지 기록과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이제 오늘 핵심 전략, 2주 단기에서 한 달 고정으로 넘어가는 안전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BNT 안의 체감은 직접 살아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음, 인터넷, 에어컨 효율, 정전 체감은 하루 이틀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첫 2주 목표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밤 10시 이후 소음 체감, 인터넷 끊김 빈도, 에어컨 사용량 대비 실내 쾌적함, 장보기와 커피숍과 현금 인출기까지 실제 이동 시간, 비 오는 날 동선이 무너지는지 여부를 모으세요. 그리고 2주차에는 거점 후보 3개를 보세요. 집은 비교가 있어야 판단이 됩니다. 후보를 생활권 최강, 조용함과 업무형 최강, 월세 최적화형 이렇게 3가지로 잡아보면 감각이 확 생깁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 한 달 고정으로 전환합니다. 2주 데이터를 모으면 나에게 중요한 순서가 정해집니다. 재택근무자라면 인터넷과 조용함과 에어컨 효율이 우선입니다. 시니어라면 병원과 약국 접근, 도보 동선, 계단 여부가 우선입니다. 절약형이라면 생활권 접근과 주방 및 냉장고, 전기 구조가 우선입니다.
이 순서대로 결정하면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집을 고르게 됩니다. 이제 초보자용 간단 판정표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질문에서 예가 많을수록 그 집은 합격입니다. 도보 15분 안에 마트나 커피숍이나 현금 인출기 중 3개 이상이 있는가? 밤에 조용해서 잠이 깨지 않는가?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가? 에어컨이 빨리 시원해지는가? 전기료와 보증금 환불 조건이 명확한가? 비 오는 날 이동이 무너지지 않는가? 약국이나 병원 후보가 가까운가? 얘가 5개 이상이면 일단 안전한 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갈 때 바로 써먹는 질문 10개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고지서 기준인가요? 단가로 계산하나요? 월세에 포함되는 비용은 뭐가 있나요? 보증금은 얼마고 퇴실 시 환불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은 누가 설치했고 속도나 끊김 문제가 있었나요? 정전은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물수압과 온수는 항상 나오나요? 에어컨은 얼마나 강하고 언제 설치했나요? 벌레 문제는 있었나요? 방충망 상태는 어떤가요? 밤의 소음은 어떤가요? 고장나면 누가 수리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질문에 답을 회피하거나 말이 계속 바뀌면 다른 집을 보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편 예고입니다. 집이라는 거점을 잡았으면 다음은 도시를 생활 시스템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3편에서는 BNT 안의 진짜 장점인 장보기, 은행, 병원, 통신, 커피숍 동선을 한 번에 세팅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장보기는 대형마트와 시장을 섞어서 주 2회 장보기 루틴으로 설계하고, 또는 현금 인출기 2곳을 확보하고 환전과 현금 분산 루틴을 만들고, 의료는 약국 1곳과 병원 후보 1곳을 저장하고, 재택은 집과 고정 커피숍 2곳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도시가 낯선 상태에서 사라지는 상태로 넘어가는 세팅편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BNT한 한 달 살기 2편, 집 구하기와 거점 선택의 핵심입니다. 2편의 결론은 다시 한번 이겁니다. 월세가 싸서 좋은 집이 아니라 총 비용이 덜 새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2주 단기로 리스크를 줄이고 한 달 고정으로 넘어가면 실패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현실적인 해외 장기 체류와 한 달 살기 정보를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관심 등록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외여행 지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